영화에서 흔히 보는 장면 있죠? 캄캄한 밤,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도둑이 딱 집주인과 마주치는 순간이요. 그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드는 바로 그 순간, 그는 도둑에서 강도가 되죠. 그런데 만약에 그 칼을 꺼내기도 전에 문지방을 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강도였다면 어떨까요? 정말 그럴까요?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. 현실의 법은요,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.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는 그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?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놀랍게도 법은요,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집주인을 만나서 위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강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?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시죠. 여기 일확천금을 꿈꾸던 어설픈 두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. 이들의 하룻밤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계획은 이랬어요. 깊은 밤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금품만 싹 털고 나오자. 혹시 모르니 과도 하나 챙겨가자. 그리고 새벽 2시,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A가 담을 넘어 창문으로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데 성공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순간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집주인의 아들이 눈을 뜬 겁니다. A를 발견한 거죠. 너무 놀란 A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. 이 와중에 또 궁지에 몰린 둘은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까지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죠. 결국 경찰서에 잡혀온 이 친구들,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.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죄와 법의 판단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. 이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물건을 하나도 못 훔쳤잖아요. 집주인을 협박하거나 때린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건 강도가 아니라 그냥 절도 미수 아닙니까? 어때요?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?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. 그들에게 내려진 혐의는 바로 특수 강도죄. 단순 절도 미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흉악한 범죄인 강도, 그것도 특수라는 말까지 붙은 중범죄로 본 겁니다. 아니, 대체 왜?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특수강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은 법이 범죄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놀랍고도 중요한 법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이 모든 비밀은요, 바로 실행의 착수라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법률 용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쉽게 말해서 법이 딱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너는 범죄를 시작한 거야 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시작점이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보세요. 일반적인 강도죄는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시작할 때, 즉 영화에서처럼 칼을 꺼내드는 그 순간, 바로 그때 범죄가 실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. 하지만 이 사건 같은 특수강도는 그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달라요. 법원은 밤에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이미 강도라는 범죄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.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는 그 순간 게임은 이미 시작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평범한 절도가 아니라 특수강도가 됐는지 그 레시피를 한번 살펴볼까요? 3가지 재료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. 첫째, 야간이라는 시간. 둘째, 2명 이상이 함께했다는 점. 그리고 셋째, 주거에 침입했다는 행위. 이 3가지가 결합되면서 단순 절도 시도가 순식간에 흉악 범죄로 바뀐 겁니다. 아니, 왜 법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보는 걸까요? 그 핵심은 바로 위험성에 있습니다. 법원은요,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. 그 행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위험성, 그 공포감에 주목하는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 내 집에 몰래 들어왔다.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집주인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이게 언제든 흉악범죄로 터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판례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첫째, 주거 침입의 무서움입니다. 그냥 들어가 보기만 하려고 했어요 같은 변명은 법 앞에서 정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. 둘째,
이건 정당방위와도 연결돼요. 한밤중에 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는 법적으로 이미 강도 실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. 이건 만약의 사태에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적 배경이 되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것. 이 사건의 A, B처럼 말이죠. 이건 그냥 혐의만 추가될 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꿰뚫는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. 법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과 의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죠.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범죄를 판단할 때 실제로 일어난 결과와 일어날 뻔했던 위험,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